용기 있는 자를 찾고 있습니다. 사회 각 분야에서 특별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용기 있는 분을 모셔서 무슨 일인지 들어보는 시간, 용자쇼입니다. 이 사람이 빌런인가 히어로인가 그 판단은 청취자의 몫일 테지만 이 자리에서는 최대한 다각화된 방향으로 조명해 보겠습니다. 저는 용자쇼 진행을 맡은 이용주입니다. 자, 오늘 홍준현 의원님 모셔서 2부 두 번째 시간 갔는데요. 두 번째 시간에서는 현재 정치 상황에 대한 의원님의 소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요즘에 페이스북을 좀 열심히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요즘 좀 뜸합니다. 요즘 좀 뜸하고 계시고 등산하는 걸 좀 많이 올리시고, 그죠? 예, 정중여산이라고 좀 조용하게 좀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페이북에 이제 글 올리실 때 보면 나의 이 글이 곧 민주주의다라고 이제 페이북에 쓰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윤 대통령을 이제 저격하는 모습을 자주 보이고 계세요. 근데 또 이제 국민의힘 소속이시고 지금 국민의힘에서 행복하신 건 맞는지 궁금합니다. 행복하죠. 행복하십니까? 예. 제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비판의 글을 페이북에 써도 아무 제재를 안 가고 있는데 민주주의가 실행되고 있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정당 민주주의가 실행되고 있다는 증거라고 저는 믿고 굳게 믿고 저는 그렇게 비판에 갈증 더 힘을 쏟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 질문 한번 드려볼까요? 바이든입니까? 날리맨입니까? 저는 바이든이라고 100% 들었습니다. 제 한쪽 눈은 제가 실명을 해서 한쪽 눈은 조금 안 보일 수 있지만은 제가 일목요연하게 보고 있고 제 귀는 발언한 것을 기초로 해서 정확하게 들을 수 있는 청각은 제가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든이다. 저는 바이든이라고 믿습니다. 굉장히 악의적인 발언이시고요. 이 얘기를 해도 되나 모르겠습니다만 이 새끼라는 발언도 저는 들었습니다. 그래요? 제 청각에 이상이 없는 한 이 새끼 발언과 바이든 발언은 윤석열 대통령께서 하신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생각한다고 얘기를 해야 되지 맞습니다라고 확실하게 얘기하면 이게 또 법적으로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들린다 정도, 들리는 것 같다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도. 민주주의 지금 자유가 확실히 있는 것 같네요. 말할 수 있는 자유는 있어야죠. 언론의 자유, 생각의 자유까지 없다면 그건 공산주의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치 행보를 보면 이제 새 보수당으로 이제 가셨잖아요. 그럼 이제 유승민 계열이다라고도 좀 볼 수 있는데, 최근에 이제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 이제 관련해서 보면 그 룰을 바꿨어요. 전당대회 룰을 바꾸면서 100% 당원으로 가서 결국에는 그냥 나오는 말로 보자면 유승민 계열을 제거하겠다 이런 포섭이다라고 이제 말하시는 이제 평론가분들이 많더라고요. 동의하시나요? 제가 동의하는 부분도 있고 동의하지 않는 부분도 있는데 룰을 바꾸려면은 전 당원들에 대해서 의사를 물어봐야 되죠. 지금 이거는 제가 보기에 극히 일부의 의원들 그리고 극히 일부의 전국위원들이 이렇게 룰을 바꾸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엔 대단히 잘못된 판단인 것 같습니다. 국회의원을 대통령을 선출하는 건 국민이 선출하지 않습니까? 정당이라는 것은 정권을 가져오기 위해서 수권 정당이 되기 위해서 정당을 운영하는 건데 이게 꼭 80만 정도의 국힘 당원들이 있다고 해가지고 그 국힘 당원들 80만으로 선거를 이길 수 있는 건 절대 아니거든요. 선거는 4,300만 국민들이 선거를 하고 투표를 하고 의원들을 선출하고 그리고 대통령도 선출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일단의 당신만으로 진짜 당대표를 선출하고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제가 보기에는 솔직히 잘못된 판단입니다. 그리고 진짜 당신과 당원들의 뜻으로 움직인다고 생각하시면은 국가에서 받는 보조금 있죠. 정당에 대한 보조금 안 받아야죠. 80만 당원들이 내는 당비로만 운영을 해야 되지 정부에서 보조금을 정당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하는 거는 정당의 육성이고 민주주의를 활성화시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걸 갖다가 국가에서 보조금 받으면서 정당 보조금을 정당법 27조에 의해서 받으면서 그리고 선거에 관한 거 당대표 선출에 관한 거는 그냥 당심으로만 다 하겠다 이렇게 하는 거는 그건 잘못된 판단이고
그 판단이 뭐 사적으로 뭐 윤석열 대통령께서 100% 당심 당원들의 투표를 하겠다라고 네. 말씀하셨는데 물론 법을 너무 잘 하시는 분이라서 네. 그게 공적으로 말씀하시면은 네. 그게 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말씀하셔도 그걸 또 옮긴 분들도 문제가 있습니다. 상당히 좀 호가호위하는 분들이 지금 국민의힘을 더 어렵게 하지 않는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은 그렇게 룰을 바꿔서 당이 더 잘 되면 좋은 거잖아요. 오히려 결과론적으로 볼 때 룰을 바꿔서 당대표를 그 당 안에서만 선출을 해서 그 당대표가 잘 되면 당에도 좋고 국가에도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제가 궁금한 건 의원님이 생각하시기에 이 룰을 바꾼 이후에 더 잘 될 거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잘 안 될 거라고 보십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국민들께서 국회의원들 선출하시고 대통령 선출하시거든요. 네. 지금 대한민국의 정치 지형도를 보면은 민주당을 비롯한 진보 쪽이 한 35%, 네. 국민의힘의 뭐 보수 세력이 한 30%, 그리고 나머지는 거의 무당층이 많거든요. 네. 선거에서는 35대 30 가지고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근데 선거 이기려면 무당층에 도움이 많이 필요합니다. 어필도 많이 해야 되죠. 그렇죠. 예. 거기에 맞는 정책 제시해야 되고요. 예. 정책의 제시와 더불어 진짜 그걸 시행하고 제대로 개량할 수 있는 그런 힘도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 힘을 얻기 위해서는 대다수 국민들의 의견을 다 취합해야 되는데 중도층 의견이 더 중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결국은 최소 46%에서 51%의 득표를 해야 되지. 그게 어떻게 보면은 선출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중도층의 민심을 갖다가 어기고 그 중도층의 민심이 가장 잘 나타나는 게 여론인데 여론조사에 보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말씀하신 그 당신과 당원보다는 국민 대다수의 지지를 받고 있는 유승민 대표님이 거의 지금 37% 정도의 지지를 받고 있거든요. 가장 높죠. 지금 뭐 1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뭐 당심으로 보면 한 10%, 11% 이렇게 받고 있는데 저는 국민들이 우리가 뭐 4.19 의거 그리고 60한정을 통해 가지고 국민들의 민주화 대단히 성숙돼 있다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건 뭐 꼭 당심을 100% 적용한다. 그건 제가 맞지 않는 거라 생각합니다. 선거에서 이기려면 중도층의 표심이 가장 중요합니다. 알겠습니다. 뭐 잘 안 될 거다. 뭐 이렇게 저는 하면 될 것 같네요. 잘 안 될 거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제가 또 그 윤리위에 해부될 수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잘 안 될 거라는 확언은 제가 드릴 수는 없지만은 우리가 진짜 다음 선거에서는 국회 과반수를 차지해야 되거든요. 국회 과반수를 차지하려면 중도층에서 가장 어필되고 중도층의 민심을 가지고 있는 분이 유승민 지금 전 의원님인데 그분이 당대표가 되어서 이제 선거를 지휘하시고 그리고 진짜 이준석 전 대표님이나 그리고 뭐 나경원 그리고 안철수 이런 분들도 같이 합심해서 진짜 이제는 민주당에게 국회 과반수를 넘겨주는 그런 불행한 결과는 초래하지 않았으면 하는 게 제 마음입니다. 민주당에서 이 정치를 시작하신 분에게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조금 감회가 새롭긴 한 것 같습니다. 이제 완전 민주당이랑은 척을 지신 건가요? 민주당이 잘못된 정책을 시행하고 있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지난 대선에서도 보셨다시피 뭐 이낙연, 이재명 두 분 후보 중에 이재명 후보를 선택하신 거거든요. 그분 뭐 전과 사범도 경력도 있고 그리고 형수님한테 대한 몹쓸 발언도 있고 이런데 그런 분을 선택한 자체도 민주당 뭐 당원들 제가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은 선택이 미스가 있었다고 저는 분명히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혹시 이제 이거는 제 개인적인 질문인데 의원님도 틀튜브 보십니까?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틀튜브라고 하면은 인터넷에 막 그 부정선거를 막 굉장히 좋아하시고 대표적인 게 약간 좀 가세연 그죠? 맞나? 틀튜브 또 뭐 했죠? 이봉규 TV 신의 한수 와 줄줄이 나온다. 또 뭐 있어요? 가세연 뭐 이런 게 이제 소위 틀튜브라고 하는데 그 시중에서는 이 틀튜브를 보고 정치를 하고 있다. 국민의힘에서 특히 그 지도층이 윤핵관 분들이 틀튜브를 보고 이제 정치를 하는 게 아니냐라는 의혹이 조금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그 틀튜브를 보신다고 발언하신 적이 있죠? 그래요?
네. 제가 알기로는 네. 네. 그 털튜브를 보신다고 이봉규 TV를 보신다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봉규 TV 이렇게 셀럽이야? 와 그래요? 제가 기억하는 거는 그 예전에 그 대선 토론 때 윤석열 대통령 그 당시에 후보였을 때 무슨 증거가 있다면서 증거를 이제 보여줬는데 그게 국민의힘 DC 인사이드 갤러리였다. 예, 근데 사실은 그 갤러리가 완전 틀튜브의 그 소굴 같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확실히 틀튜브를 보고 계신 게 맞다. 저는 뭐 국민의힘 갤러리 이런 건 제가 잘 안 봅니다. 네. 뭐 잘 안 보고 틀튜브도 크게 신경도 안 쓰고 청취도 안 하지만은 대통령님께서도 뭐 보고 계시고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다고는 볼 수 있죠. 예, 정치적으로. 예, 알겠습니다. 그럼 어떤 유튜브를 좀 보십니까? 좋아하시는 채널 뭐? 저는 크게 보는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김어준의 그런 것도 안 보고 제가 보는 건 크게 없습니다. 그냥 네. FM 코리아 조금 제가 보고. FM 코리아. 커뮤니티를 하시는구나. 네, 아니, 저는 커뮤니티에 보면은 뭐 FM 코리아만 보고 그 정치에 대해서 글이 올라오는 것도 있고, 근데 또 파급력도 굉장히 또. 예. 국내 최대 사이트 중에 하나죠. 젊은 분들이 많이 또 오시고 하기 때문에. 예. 그분들의 의견을 제가 보고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 사이트는 제가 조금 가끔씩 들어갑니다. 어떤 분들은 뭐 매일 상조하다시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좀 그렇지는 않고 가끔 일주일에 한 번 들어가 베스트 글 이런 거를 제가 한번 주의 깊게 봅니다. 젊은 커뮤니티를 좀 보시네요. 이걸 보고 있는 이 팬붕이들 참 좋겠습니다. 네, 의원님이 보시고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최근에 이준석 전 당대표가 다시 또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침묵을 한 2, 3개월 정도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준석 전 대표님이랑은 좀 친분은 있으신가요? 같은 이제 3대 한남 의원으로서. 제가 그분을 처음 뵀는 게 세보수당 창당 때 뵙고 저희 아버님께서 작고 하셨을 때 오셔가지고 뭐 방송 끝나고 저녁에 KTX 타고 오셔가지고 또 위로도 해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가시고 그 다음에 또 제가 또 한번 찾아뵙고 인사도 드렸고 인간적으로 참 제가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이고 또 정치 철학이나 이런 것도 보면은 대단히 보수의 개혁을 위해서 또 노력하시는 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분에 대해서는 무한한 애정과 존경을 가지고 있는 편입니다. 개인적으로 좀 연락을 하세요? 제가 연락을 안 드리죠. 연락을 자꾸 드리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좀 약간 질척대는 느낌? 그런 것도 있고 어차피 제가 뭐 그분 전화 받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렇죠. 많고 한데 진짜 필요한 거 아니면 진짜 또 필요한 거라고 제가 느낀 것도 별로 없었고 문자 한 번 제가 여태까지 문자 한 번인가 두 번 드린 적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준석 대표가 활동 이제 시작했는데 앞으로 같이 활동을 전개하실 뭐 의향이 있으신가요? 일단은 그분에게 가장 중요한 건 검찰에서 어떤 판단을 내리느냐 그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어차피 지금 3개월이 다 돼가는데 경찰에서 검찰에 기소권 이승으로 해가지고 검찰에서 어떤 판단을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분도 또 활동 반경이 좀 더 넓어지고 좁혀질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어떤 판단을 하시든 간에 저는 같이 동참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시중에 나오는 말이 국민의힘의 그 유승민 계열인 그 분들이 국민의힘에서는 인정을 많이 못 받고 있고 그래서 결국에는 뭐 지난번에 세보수당처럼 다시 한번 나가서 새로운 당을 만들지 않을까라는 예측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어요. 혹시 그렇게 된다면 같이 또 다시 한번 세보수당처럼 나가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그건 제가 지금 섣불리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거는 어차피 저는 유승민 후보께서 아직 출마 선언도 안 하셨지만 후보가 되시고 전 당대표가 되신다고 제가 기대를 가지고 있고 확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국민의힘 당원들이 진짜 올바른 정치적인 판단을 하시면은 뭐 유승민 후보께서 당대표가 된다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고 그분이 당대표가 되시면 개혁적인 치우치지 않는 공천을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게 공천이고 그 공천이 잘 되고 잘못되고 따라서 선거 판도가 확실히 달라지기 때문에 그분은 사심 없는 공천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그분이 되면은 당대표로 선출이 되면은 당연히 도와드려야 되고 그리고 지금 되기 전에 제가 어떻게 뭐
분당 그리고 뭐 신당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직까지 좀 섣부른 것 같습니다. 예. 아직까지는 거기에 대한 발언은 제가 유보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보통 이 유승민 전 대표의 그 계열 분들을 따뜻한 보수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의원님도 따뜻한 보수죠? 그거는 그분께서 내세운 캐치프레이즈죠. 네네. 뭐 추운 겨울날 문틈 사이로 새어드는 따뜻한 햇빛, 그게 그분의 캐치프레이즈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만큼 모든 국민들에게, 기청 서민들에게, 그리고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희망을 주겠다, 희망을 드리겠다라는 게 그분의 정치적인 목표 같습니다. 저는 거기에 100% 찬성을 하고요. 그리고 그분이 펼치는 정치적인 지향점, 새로운 보수, 개혁 보수, 이건 당연히 우리 국민들께서 지지해 주시는, 지금은 당장 그 당시에는 지지를 못 받았을 수 있겠으나 크게 보면, 넓게 보면은, 관대하게 보면은 그분의 지향점이 결국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좀 최종적인 질문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은 정치를 왜 하십니까? 정치가 권력의 정치거든요. 예. 권력을 쟁취함으로 인해서 국민들에게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사회의 공공재를 이용해서 복지를 실현할 수도 있고, 든든한 국방력을 가질 수도 있고, 그리고 안전된 사회를 가질 수가 있죠. 지금 보면은 민주당 정권 하에서는 거의 굴욕적인 대국이기도 하고, 사회 전체적으로도 너무나 첨예하게 갈려져 있습니다. 그 갈려져 있는 부분들을 치유하고 보듬어 줄 수 있는 것은 결국 정치거든요. 정치는 권력을 가짐으로 인해서 할 수 있는, 시행할 수 있는 그런 정책 같은 게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고, 거기에 적재적소에 필요한 인물들을 배치하는 것, 그것도 정치의 한 부분이거든요. 예. 그게 선거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저는 모든 국민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는 복지를 통한 정치, 그게 새로운 보수당, 그리고 새로운 보수, 개혁 보수의 정치 지향점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거기에 대해서 동감하기 때문에 제 정치적인 목표도 유승민 대표님과 함께 한다고 봅니다. 거기는 사회 통합이고 또 국민들을 이어줄 수 있는. 그렇죠. 지금 보면은 대단히 빈부격차도 심하고, 맞습니다. 기득권과 기득권에 해당하지 않는 분들에 대한 차별이 너무 심화되어 있습니다. 개천에서 용난 건 진짜 너무 오래됐거든요. 언젠지도 기억이 안 납니다. 개천에서 용이 나야 되는 세상이, 그게 진짜 민주적인 세상이 되고, 그게 진짜 개혁적인 세상이 되거든요. 그런 세상이 돼야 되고, 그런 세상이 되기 위해서는 국민들께서 바른 선택을 또 해주셔야 됩니다. 정치인들을 보고, 정치인들 진짜 어떻게 보면 좀 험담이 될 수도 있겠지만, 저놈 사기꾼이야. 뽑아놨더니만, 저것들 지 좋은 것밖에 안 한다. 국민들 위하는 건 없다. 말밖에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그런 비판을 안 들어야 됩니다. 정치라는 건 솔직히 국민들 세금으로 정치인들 세비 받고, 보좌관들 세비 받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받은 만큼 어떤 비난이 있어도, 어떤 비판이 있어도 국민들에게 공정하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진짜 정의로운 정책들을 펼쳐야 되고, 비판을 두려워해서는 안 되죠. 대부분이 보면은 국회의원들이 싫어하는 게 비판을 싫어하거든요. 비난을 싫어하거든요. 싫어하죠. 예. 근데 그거 비판과 비난은 정치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받아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예. 그런 부분도 진짜 개념치 않고 진짜 떳떳하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국민의 대표가 되는 그런 정치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고 하면은, 지금 보면 여성단체는 여성계에서 5대5 할당제를 주장하거든요. 정치에 대해서도 주장하시는데, 그거 할당제는 어떻게 보면은 자기들에 대한 혜택, 특혜를 주장하는 거거든요. 근데 국민들은 일 잘하는 국회의원을 뽑으려고 하는 거지, 맞죠. 그냥 거수기를 뽑는 건 아니거든요. 일 잘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능력별로 뽑아야 되는데, 그게 9대1이 되면 어떻고 8대2가 되면 어떻고 7대3이 되면 어떻습니까? 그건 능력별로 뽑아야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지금 법률적으로도 30%의 여성 할당제가 거의 지금 돼 있는 형편입니다. 근데 거기를 조금 더 추가해서 50대 50을 주장하는 건 그건 어떻게 과한 주장인데요. 사실은 뭐 일만 잘한다면 여성 의원이 300석을 다 채워도 상관이 없다. 그렇죠.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보면은 대기업에서 왜
여성 임원들, 여성 직원들 채용에 있어서 저는 차별을 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능력별로 초이스를 하거든요. 저는 삼성이나 LG나 현대 같은 대기업에서 잘못된 선택을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능력별로 선택하고 그 능력에 합당한 대우를 해주는 거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자꾸 여성단체에서 뭐 50대 50 할당제 얘기하지만은 지금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들 보면은 거의 80%가 교장 선생님이거든요. 네. 그건 그 당시에 우리가 보면은 여성 선생님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진출이 많아졌기 때문에 나중에 또 교장으로 승진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리듯이 결국은 어떻게 보면은 선택의 문제인데 여성분들이 진짜 3D 업종이나 힘들고 어려운 뭐 건설 현장이나 노동 현장에는 가지 않지 않습니까? 네, 거기는 여성 할당제가 없죠. 그렇죠. 네. 결국은 편한 직종을 찾고 서비스 업종을 찾는 건 거의 그 합당한 대우를 받게 돼 있습니다. 네. 너무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주장을 하시는 건 좋은데 네. 주장도 어느 정도는 합리적인 주장을 좀 했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요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예전에 몇 달 전인가요? 권성동 의원의 그 문자가 예. 어떤 기자에게 찍히면서 예. 그 문자가 이제 텔레그램이 예. 노출이 되면서 거기에 이제 윤 대통령이 내부 총질하는 당대표 없으니까 잘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셔서 체리따봉 받고 그 당시에 굉장히 큰 논란이 됐어요. 이 내부 총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저는 그 문자를 보이게끔 촬영하게끔 만든 권성동 의원께서 대단히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에 보면은 제일 뒤에 앉아 계시거든요. 원내대표가. 바로 뒤에 보면은 항상 사진 기자들이 있습니다. 샷들 누를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아, 이렇게 위에서. 네. 네. 근데 그걸 갖다가 보여줬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내가 가장 윤핵관의 중심이다. 나는 이렇게 대통령님과 함께 문자를 주고받는다. 과시하는 거였죠. 과시하는 거였는데.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노출을 했다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거예요. 저는 어떤 분들은 뭐 그게 자연스럽게 찍겠다라고 얘기했지만 저는 그건 분명히 의도된 연출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이준석 대표님께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내부 총질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분은 제가 지켜본 바에 의하면은 진짜 국민의힘 후보가 대통령이 되길 진짜 바랬었고 그리고 선거운동도 그렇게 열심히 하셨었고 제가 그때 동대구 여기서 봤을 때도 얼굴이 퉁퉁 부어 있었거든요. 목이 부어가지고 그렇게 큰 목소리로 또 유시하시고 이런 그런 모습 보면은 그분은 진짜 진정성 있게 다가갔었거든요. 근데 그걸 갖다가 내부 총질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뭐 요번에 뭐 당원 100% 당시 100%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런 거 보면은 대통령께서 내부 총질하는 거 아닌가. 이게 당정 분리가 분명히 지켜져야 되는 게 원칙인데 이런 식으로 자꾸 뭐 어떻게 보면은 룰을 변경한다든지 이렇게 하시는 것 자체가 내부 분열, 내부 총질을 일으키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께서도 논란이 일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좀 자중자애하시는 게 그게 현명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약간 모순되는 부분이 뭐냐면은 사실은 그 당선되기 전에는 이준석 대표가 그 누군가랑 마찰이 있을 때 그런 게 민주주의다. 그게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네, 조수진 의원하고 그때 마찰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그게 민주주의다라고 했으면서 당선 이후에는 이 비슷한 행보를 계속 이어갔는데 거의 같은 장면들이 계속 나오는데 이거는 내부 총질이다라고 그 워딩이 좀 바뀐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뭐 이게 방금 말씀하시는 그분이 조수진 의원인데 그때 뭐 선거 계획할 때 이준석 대표님하고 분란이 일어났었죠. 조수진 의원은 나는 막 윤석열 후보 말만 듣는다.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고 이준석 대표님께서는 선대위에 규율을 따라서 선대위 계획대로 가자 이렇게 하시고 거기서 분란이 일어났는데 조수진 의원의 그 분란 행위가 민주주의라면은 제가 페이스북에 내부 총질하는 대통령입니다라고 말씀드리고 페북 쓰는 거 그것도 민주주의 아니겠습니까? 민주주의가 어느 한 사람에게는 합당한 게 되고 어느 한 사람에게는 부당한 내부 총질이 되고 이렇게 되는 거는 그건 형평성에 어긋나는 부분이죠. 일관성이 없다. 그렇죠. 예.
의원님도 언젠가는 이 체리 따봉 한번 받으시길 제가 기원하겠습니다. 저는 체리 따봉을 받는 건 원하지 않습니다. 그냥 제대로 된 정치를 해주시는 게 네. 저한테 체리 따봉 해주시는 것보다 국민에게 체리 따봉을 받을 수 있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국민에게로부터 체리 따봉. 예. 좋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질문입니다. 예. 용자쇼의 이제 공통 질문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예.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예. 혹시 의원님은 저출산에 대한 뭐 어떤 계획이나 어떤 뭐 그림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저출산 문제가 대단히 심각하죠. 뭐 어떤 분은 저출생 문제라고 얘기하시는데 그거는 네. 언어의 유의, 장난에 불과하고요. 맞아요. 그 페미니스트 쪽에서는 이걸 저출산이라고 안 하고 저출생이라고 그건 하더라고요. 뭐 안모 의원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건 언어의 장난에 불과합니다. 이것도 동의할 수 없다라는 입장이시고요. 네. 여성계에서 그렇게 주장하죠. 진짜 저출산이 되면 결국은 우리나라가 장차 미래를 봤을 때 경제 인구도 그리고 국방의 인구도 네. 모든 분야에서 퇴보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조성됩니다. 저는 여러 가지 이유를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보완책도 될 수 있는데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미혼모 문제가 심각하죠. 미혼모. 네, 미혼모 출산도 네. 지금 국가에서 미혼모 출산에 대해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미혼모 출산으로 인해서 태어난 신생아들이 대부분 보면 미국이나 유럽으로 입양이 되고 있거든요. 예. 저는 95% 이상이 입양된다는 제가 자료를 본 적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참 우리나라 아직까지 진짜 해외로 입양하는 예. 이런 문제가 아직까지 해결 안 되는 거 보면은 네. 참 비통한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네. 국가에서 제대로 된 정책을 마련해 주시는 게 좋고 꼭 미혼모라고 저희들이 손가락질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랑하는 사이에서 난 결과인데 네. 사랑이 파탄이 났다고 해가지고 잘못된 시선으로 보는 거는 그건 합당치 않습니다. 네. 국가에서 제대로 된 시설과 제대로 된 보육정책과 제대로 된 지원을 약속해 주셔야 되고 네. 그게 돼야지만이 저희들이 미혼모뿐만 아니라 모든 출산하는 국민들께서 네. 좀 안정된 복지국가가 완성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거는 이제 미혼모에 대한 이 지원 정책이 예. 보통의 부부 사이에서 나오는 그 아이의 그 정책과 같아야 된다.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죠. 예. 예, 맞습니다. 입양 아이들 뭐 말씀하셨는데 요즘에 그 한류가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인기가 많잖아요. 예. 그래서 한국 아이들이 외국에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그건 어떻게 보면 되게 슬픈 일이에요. 슬픈 일이죠. 예. 예. 그러니까 참 우리 아이들을 우리 땅에서 키우는 게 제일 좋을 텐데 좀 많이 아쉽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제대로 된 정책을 좀 마련해 주시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정치는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정치를 하시고 정책을 마련하시는 게 국회의원들의 할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말씀이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인터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준현 의원과 함께했던 저희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에피소드였고요. 누군가의 히어로는 누군가에겐 빌런일 수 있다. 또 누군가의 빌런은 누군가에겐 히어로일 수 있다. 그것이 민주주의가 가진 최고의 아름다움이자 가장 추악한 면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용자쇼는 앞으로도 빌런과 히어로의 완충 지점 가운데에서 여러분을 만나 뵙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홍준현 의원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용자쇼 1, 2회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용기 있는 모습으로 함께 만나요. 다음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인사해 주세요. 손 흔들어 주세요. 감사합니다.